그러니까 오늘 내사주에 해수가 있을 때 을사년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제가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 해수가 있으신 분들은요, 이번 영상을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수가 을사년에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되는지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알아볼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내사주에 해수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사의 충이라고 합니다. 그 역마끼리 충이라서 아무래도 그 변화가 가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화의 폭이 좀 크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부정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의 양면성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어떤 구조가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받고 부정적으로 작용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화가 좀 필요한 구조, 이 첫 번째 구조 있잖아요. 이런 구조는 이 인성이 없습니다. 삼주상에. 그래서 사화가 좀 들어와 주는 게 도움이 되는 구조이고요. 두 번째 구조는 사실 이 비겁이 많습니다. 화균이 많고 또 지지에서 또 오술 합도 이루어지고 화균의 아주 그 특징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화가 들어오는 게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또 겁재와 정관과의 충이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게 직업을 바꿔야 될 수도 있고요. 그 배우자의 신상, 특히 내가 여자일 경우에 이런 구조를 가진 정해일주 분이 내년 울사전을 맞이할 때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배우자의 신상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배우자의 조금 관계가 소원해질 가능성도 보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지금 정해일주가 그럼 저는 사회충이로 하니까 이혼합니까? 이런 건 아니에요. 이 두 번째 구조 같은 예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기계적으로 해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영상을 올릴 때 이게 개인의 특정 개인의 사주를 보려고 올리는 건 아니고요. 일반 다수를 대상으로 이렇게 올리기 때문에 조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그런 부분이 기계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좀 고리타분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그런 거를 좀 줄이려고 해요. 그런 걸 많이 좀 최소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할 때는요,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뭐, 직접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재밌게 상담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좀 아기자기하게 개개인 사주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이 영상이랑 비교했을 때랑은 좀 차이가 나요, 사실. 아무래도 저도 가장 속 편한 거는요. 그냥 개개인 사주 보고 얘기하는 게 가장 속이 편합니다. 그게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고 속 편하게 쫙 풀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들은 예시도 특정적인 어떤 예시긴 하지만 이 일반적인 대중을 상대로 만든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이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상들은 아무래도 이 매체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제가 의식을 해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담을 할 때는 그 사람, 그 여자, 그 남자의 생년월일 시를 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풀이를 하기 때문에 보다 좀 더 매끄럽고 좀 재미가 날 수가 있겠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참고하시고요. 첫 번째 구조도 보겠습니다. 기해, 경인, 무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보이시나요? 일단은 정제를 끼고 태어난 기일주죠. 저는 근데 약간 고정관념인지 모르겠는데 해수일지들 있잖아요. 해수가 들어있는 그 일주들을 보면은 보통 기일주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 편견이 있어요. 제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해수일지라고 하면은 정해일주 이런 거보다 신해일주 이런 거보다 기일주가 그냥 딱 떠오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기의 경인 무인인데 일단은 식재생관이 잘 되고 또 인인병존도 되고 이 정관의 힘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 구조는
뭐 뭘 해도 잘 하지만 뭐 조직 생활도 잘할 것 같고 자기 사업도 잘할 것 같습니다. 또 해수랑 또 인목이 있기 때문에 역마가 강하기 때문에 좀 해외와 연관이 있는 뭐 무역을 한다든지 좀 크게 확장을 하는 그런 어떤 걸 좋아할 것 같아요. 스케일이 좀 큰 무역업 아니면 홈쇼핑 그런 자기의 능력을 바탕으로 아무래도 식재생관이 잘 되니까 이 자기의 그런 장점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경금의 위치도 월 천간으로 아주 좋고요. 근데 보면은 인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화 정인이 필요한 구조예요. 그래서 사화가 들어옴으로써 해서 충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이직, 승진, 일의 확장, 그리고 싱글남은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운기가 강합니다. 특히 이런 구조는요. 충이 일어나면서 뭐 합이 일어나서 결혼하는 경우도 많지만 충이 일어나서 결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충이 일어나서 결혼을 한 케이스입니다. 좌우충 때. 그리고 뭐 충이 일어나는 거를 어, 무조건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충 해석은요. 그냥 충이니까 조심해라, 사건 사고 휘말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이게 이 사주, 개인 사주마다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되는가를 좀 강조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는 조금 사화가 들어와 주는 게 긍정적인 작용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을사년이요. 세운이잖아요. 1년 단위로 오는 게 세운이잖아요. 근데 이제 세운이지만 1년밖에 안 오는 운이지만 인생에 아주 중요한 기점이 되는 그런 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구조한테는요. 뭔가 커리어적으로 많이 뻗어나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물론 대운에서도 그 작용을 받을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대운도 을사고 또 세운도 을사다 이랬을 때 작용이 더 크겠죠. 그렇지만 대운과 상관없이 을사년 자체로만 보더라도 뭔가 커리어적으로 분기점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운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지가 배우자 궁은 맞습니다. 배우자 자리는 맞는데 일지와의 충이라고 배우자의 관계 변화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랑 좀 연결이 되죠. 첫 번째랑 연결이 되죠. 이 이직, 승진, 확장 이런 부분들 위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배우자 충이니까 충하면 무조건 이혼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오화거든요. 뭐 좌우충을 지금 한두 번 겪어본 것도 아닌데 그럼 이혼을 뭐 한 서너 번 했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커리어적으로 그 작용이 되는 구조가 있고 또 동시에 일어나는 구조도 있어요. 뭐 결혼을 하면서 승진도 하고 이렇게 작용이 될 수도 있고요. 결혼을 하면서 이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사화가 부정적으로 작용되는 구조는 정말로 배우자 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직을 할 수도 있고 뭔가 손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해석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냥 사회충 자체로 나쁜 거다라고 해석을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일지충이라고 배우자의 관계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천간 이제 을경합, 을목이 편관이에요. 편관에 아무래도 들어오니까 인목이 또 정관의 힘이 강한데 또 들어오니까 좀 버겁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무리 편관이 운에서 들어오면 좀 긴장을 해야 됩니다. 긴장을 하는 게 좋고 근데 그거를 직업적으로 잘 활용할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는 행위입니다. 을경합이 되니까. 여기서 합사를 해버립니다. 그 편과 을목을 직업적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구조는 내년 그 을사년이 좀 기대가 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자기 환경에 따른 또 차이도 나죠. 이게 기혼자일 수도 있고 또 싱글남일 수도 있고 싱글녀일 수도 있고 또 직업이 또 다르고 그렇지만 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해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 특징일까요? 정해일주입니다. 정관이죠, 횟수가. 이 비겁이 아주 강합니다. 비겁이 강하고 또 상관이 있고요. 이런 구조인데 화기운이 되게 강해요.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또 옷을 반합도 되고 이 사화가 들어와 주는 게 저는 썩 반갑진 않습니다. 두 번째 구조는 사화가 좀 부정적으로 작용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배우자의 관계 변화, 또 겁재와 정관과의 충이기 때문에 이 배우자의 신상 변화, 그러니까 배우자가 아파진다든지 배우자가 사건에 휘말린다든지 꼭 배우자의 관계가 안 좋아진다,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랑 배우자랑 싸운다, 이혼한다, 헤어진다, 결별한다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배우자의 그러니까 정관과 충이 일어난다고 해서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배우자 자체의 신상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배우자의 뭔가 신상이 좀 운기가 떨어진다든지 원치 않은 어떤 직업으로 이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는 좀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 근거는 뭐냐면 원국의 비겁 화균이 많은데 불필요하게 사화가 들어와 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상생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 충이 조금 일어나는 거를 피했으면 하는 구조예요. 특히 사화랑은, 사이충은. 이런 구조는요. 그래서 해수가 그리고 이제 사화와의 충돌이 조금 우려가 되는 구조이다. 관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배우자의 신상 변화 그리고 원치 않은 직업 변동 가능성. 이게 재성 손실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관과의 충돌이지만 꼭 그 남자 직업 이런 것만 연관이 있는 건 아니고 재성과도 연관이 있죠. 아무래도 직업이 변동이 되면 재성이랑 직결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 첫 번째 구조는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지만 조금 이 사회충이 되는 게 좀 기대가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주 구조, 해수가 있는 분들은요, 자기 사주를 한번 들여다 보시고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드리지만, 일지충이지만 배우자의 관계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직업적인 변동이 저는 일단은 1차적인 변화라고 보고요. 그리고 혼인, 싱글인 경우, 그리고 이제 뭔가 운기에 기로에 서 있을 그런 어떤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첫 번째 구조랑 유사한 구조는 그래요. 또 사화가 필요한 구조. 그래서 충을 함으로써 내가 보다 성장하고 아이디어가 창출이 되고 발전하는 그런 계기로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